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전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관절이 아파서 한동안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인데요. 바로 따뜻한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마 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신 김종훈 박사님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신 생생한 체험담을 듣고 나니 이건 꼭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님 75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했죠. 매일 아침 진통제를 먹어야 했는데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가 됐답니다. 박 할아버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체온의 변화, 또 하나는 수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따뜻한 물이 가진 7가지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만 알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밀, 체온 상승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36.5도였던 체온이 65세 이상이 되면 35.8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죠. 겨우 0.7도 차이인데 뭐가 문제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대구에 사시는 이명순 할머님 73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고생했어요.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부터는 감기가 와도 금방 나아요.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하고 놀아줄 때도 훨씬 더 활기차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뇌 건강 개선과 치매 예방인데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나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정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체온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치매 전문 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신 정미영 원장님은 아주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들려주셨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대부분 입을 벌리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뇌가 제대로 식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코로 숨을 쉬면 차가운 공기가 뇌를 자연스럽게 식혀주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서울의 김정호 할아버님 78세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자주 깜빡하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어서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킨답니다. 세 번째 비밀, 혈압 안정화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신 환자들을 관찰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10-15, 이완기 혈압은 5-10 정도나 내려갔다고 하네요. 혈압이 얼마나 내려갔다고 그러시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보통 혈압이 약한 알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님 71세의 경험담을 들어보실까요? 저는 15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지금은 약을 반으로 줄였답니다. 네 번째 비밀. 체중 감량과 신진대사 촉진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차가워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합니다. 마치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곰처럼요. 실제로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피하지방층이 더 두껍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지방을 덜 저장하게 되겠죠. 인천의 박성희 할머님 65세의 경험을 들어보시죠. 살이 잘 안 빠져서 고민이었어요.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4kg가 빠졌어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했죠. 지금은 10년 전에 입었던 옷도 입을 수 있게 됐답니다. 서울의 장미숙 할머님 68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요. 뱃살 때문에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한 물로 바꾸고 나서 옷 사이즈가 2치수나 줄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좋아지셨다고,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 비밀,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20대의 피부 수분량이 100이라면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외부에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내부의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죠. 광주의 최영자 할머님 69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심했어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도 써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뽀야지다고 하네요. 6번째 비밀. 소화 기능 개선과 변비 해소는 특히 어르신들의 고민거리와 직결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37.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마치 설거지를 할 때와 같은 원리예요. 찬물로 기름진 그릇을 씻으면 잘 안 닦이지만 따뜻한 물로 하면 쉽게 닦이는 것처럼요. 부산의 김순자 할머님 72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4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살았어요.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2주 만에 변비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간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물은 장을 수축시켜서 장운동을 방해하지만 따뜻한 물은 장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장운동을 돕는다고 해요.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숙면과 피로 해소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수면 중에 놀라운 양의 수분을 잃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300cc 즉 종이컵으로 1.5잔 정도의 물이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잘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전의 박영수 할아버님 75세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밤에 3-4번은 깼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런데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시작하니까 푹 자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낮에도 졸리지 않고 하루 종일 정신이 맑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수분량은 2600cc입니다. 너무 많아 보이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중 500cc는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특히 수분이 많아서 밥을 지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모두 물이 들어가니까요. 나머지 2100cc를 물로 보충하면 되는데 일반 머그컵 한 잔이 350cc니까 하루 6잔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대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2. 점심 식사 30분 전 한 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사를 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서 소화 준비를 시켜주죠. 3. 오후 3시경 한 잔. 이 시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후의 피로감도 예방할 수 있어요. 4. 저녁 식사 30분 전 한 잔. 점심 식사 전과 같은 원리예요. 저녁에는 특히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5. 운동이나 산책 후 한 잔. 단,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6. 잠들기 1시간 전 한 잔.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이 갈 수 있으니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운동이나 등산 후, 찜질방에 다녀온 후,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술을 마신 후. 이럴 때 찬물을 마시면 마치 뜨거운 그릇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 심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루 6잔을 다 마시실 필요는 없습니다. 2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좋습니다. 봄,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세요. 여름, 실온 정도의 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을, 다시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세요. 겨울, 가장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들도 잠깐 살펴볼까요? 물을 끓여서 마시나요? 끓인 물을 식혀서 마셔도 되고 정수기의 온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온도는 몇 도가 좋나요? 40에서 45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살짝 뿌려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해요. 식사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식사 중에는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한 달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물 마시기. 도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